요즘 한일 경제 전쟁이 예. 이제 경제 문제를 넘어서서 예. 안보 문제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안보상 우호국 화이트리스트라고 예. 하죠. 거기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려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것은 사실상 우리나라를 적으로 적성국가로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제 뭐 그렇다 이해도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그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된 나라가 우리나라가 유일했습니다만은 네. 이제 제외하겠다는 건데요. 최근 일본의 태도가 단지 한일 과거사 갈등 차원이 아니고 우리를 본격적으로 견제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양국 간 경제 격차가 굉장히 축소됐습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서는 이미 일본을 능가했죠. 그래서 한국이 경쟁국으로 부상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아마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것 같은 취지로 일본이 우리를 견제하고 있는 것 아니냐 네. 이렇게 의심됩니다. 네. 사실 그 1965년이죠. 한일 기본조약 체결 당시에 GDP 격차가 100배였습니다. 한국과 네, 일본이. 그런데 현재는 지금 거의 2.5배 정도로 축소됐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일본이 그 수출 통제에 나선 품목으로 볼 때 이 통상적인 보호 무역 조치하고 다릅니다. 거의 우리 경제의 성장을 막겠다는 그 핀세트 규제로서 악의적인 조치로 보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첨단 뭐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주력 제품을 전환하려고 하는 한국 반도체 산업을 바로 지금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이제는 점점 네. 적자 생존의 정글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네. 들어요. 네. 그런데 이번 사태의 해결 여부와는 상관없이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는 한일 협력 관계가 아주 근본적인 기조의 변화가 앞으로는 있어야 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무튼 이제 우리 국민들도 최근에 일본 제품 안 사고 안 팔기, 일본 여행 자제하기 등등에 나서서 우리 국민도 일단 똘똘 뭉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예, 뭐 지금 봤을 때 지금 냉전 체제의 어떤 최전선의 한반도가 있었는데 이 평화 체제가 과시화되면서 지금 한일 관계가 전면 재조정이 되었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지금 대통령과 여야 영수회담만을 고집하던 황교안 뭐 자유한국당 대표도 5당 대표와 어떤 청와대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야 정치권이 모처럼 좀 위기에서 단합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국가적 위기 사태에서 뒤에서 태클을 거는 것도 모자라서 아군 등 뒤에서 총질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네. 네. 누가 그런 짓을 아니 전쟁이 났을 때 예. 아군에게 총질을 하면 바로 사형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뭐 한일 지금 뭐 거의 전쟁이라고 해도 가언이 아닌데 이 와중에 누가 그런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단지 뭐 애국심 차원의 문제를 떠나서 지금 이런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네. 뭐 소위 자신들이 민족의 신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보수 우파들의 교과서죠. 조선일보입니다. 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일본의 거국 산케이 신문보다도 더 한국의 지금 비판적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본 신문인지 한국 신문인지 분간이 어렵습니다. 마치 한일 관계를 아예 악화시키려고 작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제가 지금 봤을 때는 물론 뭐 진보 진영이라든가 다른 쪽에서 좌파 쪽에서 친일 반민족 신문이라고 낙인을 찍고 조선일보를 공격하고 있습니다만 그 비판조차 아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아니 뭐 내용이 어떻길래 이렇게? 그래서 뭐 지금 먼저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일 협정 당시에 일본이 제공한 경력 자금으로 개인 청구권까지 다 해결됐다는 일본 측 주장을 지금 오히려 옹호하고 반복 재생산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심지어 조원진 우리 공화당 의원이죠. 한국 전략물자 불법 수출이 3년 새 3배나 늘었다는 기사인데 이것도 여과 없이 검증 없이 보도하면서 했는데 이게 가짜뉴스로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또 더 큰 문제는 조선일보가 일본어판을 통해서 한국 정부를 비판하고 일본 측을 두둔한 댓글까지 여과 없이 일본어로 번역해서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16일이죠. 15개 언론 시민사회단체가 조선일보 앞에서 지금 왜곡 분파 보도를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갖고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조금 아쉽네요. 조금이 아니라 많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끼리 뭐 보수
대진보, 뭐 예. 여야, 네. 뭐 지역 이런 싸움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 국가 간에 이런 대립 관계에 있는데 설사 논리적으로 상대가 맞다고 하더라도 표현에는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상대가 그걸 가지고 또 그렇죠. 왜곡해서 우리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조선일보는 그 자사 기사를 일본어로 이렇게 해서 야후 재판에 실른다면서요? 예, 예. 네. 15일자에 보면 국내에 보도된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 네. 국제보상운동, 동학운동, 1세기 전으로 돌아간 듯한 청와대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실었습니다. 네. 아이고. 일본어판 제목은 훨씬 더 자극적입니다. 네.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국민의 반일 감정에 불을 붙인 청와대, 한국 청와대입니다. 신났겠네요. 일본에서는. 예, 매우 선동적인 제목이죠. 네. 이런 제목만 봐서 일본 신문인지 한국 신문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징용문제 해법으로 정부가 내놓은 그 한일 기업 출연 기금안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대안이긴 하지만은 타이밍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뭐 여기까지 괜찮습니다. 네네. 근데 그 전까지 일본의 여러 제안에 우리 정부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우리 외교의 미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향후 1년간 양국 관계의 위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뭐 이런 정도의 예측은 가능합니다만 네네. 우리 정부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뭐 외교의 미숙이다. 근데 지금 현 정권을 비판하더라도 이런 식의 기사는 곤란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네. 이 해당 기사가 야후 재팬에서 일본에서 국제면에서 많이 본 기사 랭킹 1위를 장식했습니다. 네, 네. 그처럼 지금 일본인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포털인 야후 재팬에서 이런 내용의 기사와 댓글이 다수 소비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를 접한 일본인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의견들이 한국 내 보편적인 여론이나 네. 정서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네. 행위에 대해서도 네. 합리적으로 평가를 할 거고요. 네, 그렇죠. 네. 또 한 분 계시죠. SBS 방송의 한 논설위원도 방송에서 뭐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와 관련해서 10년 전에 의병과 같은 방법 운운하면서 100년 전에 의병이 나라를 구하기는 했느냐 이렇게 의병 전쟁을 비하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렇죠. 의병 전쟁이라든가 동국민 전쟁이 네. 사실은 그 나라를 구했느냐 그 주장은 사실 친일파들이 즐겨 쓰는 논리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구한말의 친일파들과 조선 왕조 마지막 왕조가 일본을 끌어들여서 오히려 지금 농민 전쟁이라든가 의병들을 오히려 픽박하고 탄압했죠.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주관 의병들을 욕되게 하는 주장일 뿐더러 그러니까요. 예. 질도 뭐 이 사람이 질사람에 끌려 들어가는 것은 재앙이다. 뭐 이렇게 지금 한일 경제 전쟁을 지금 그 분석하고 비판했습니다. 질싸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 단정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한일 갈등 국면에서 일본과 싸워봤자 진다는 패배주의적인 역사관입니다. 물론 일본하고 싸워서 질 수도 있죠. 그런데 국가 간의 싸움뿐만 아니라 개인 간 싸움에서도 이기고 지는 성편을 떠나서 피할 수 없는 싸움은 싸워야 되죠. 당연하죠. 그렇죠. 이제 두 대를 맞더라도 한 대는 때려야 다음에 다시 붙더라도 상대가 겁을 냅니다. 네, 네. 그래 무조건 피하다 보면은 더 크게 두들겨 맞거나 더 많이 두들겨 맞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아이들 간에도 보면 약한 애들을 더 괴롭히지. 저놈 때리면은 저 힘은 없지만 이게 뭐 곤조라고 이런 일본 말이죠. 쓰면 안 되지. 하여튼 근성이 있는 애들은 못 건드리죠. 한 대라도 맞겠다 생각하면 섣불리 못 때리죠. 그렇죠. 네. 아무튼 국민들은 요즘 이제 분기탱천하야 지금 불매 운동을 하고 있죠. 일본 제품 대형 마트에서 시작해서 요즘에는 뭐 전통 시장, 편의점, 소매점까지 확산되는 추세인데요. 근데 이런 오프라인 시장과는 달리 또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여전히 일본산 제품 판매와 구매가 활발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오프라인에서는 뭐 국내 한 대형 여행업체 같은 경우에 일본 여행 예약 건수가 평소보다 한 3분의 1 정도로 급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쿠팡, 뭐 티몬, 위메프 제가 특정 업체 이름을 거론해서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 일본 상품 여행 그 판매에 여행 상품 판매에 큰 변화가 없다고 해요.
이들 업체에서는 대부분 지금 불매 운동 이전과 다름없는 일본 여행 상품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 예. 그래요. 네. 아, 참 그러고 보니까 제가 며칠 전에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예. 제주도에는 저 면세품 팔잖아요. 예. 일본 제품 파는데 손님이 없어요. 아, 저 시세이도 예. SK2 없어요. 정말 화장품, 없어요. 예. 화장품점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뜨거운 반면에 온라인에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미지근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 이커머스라든가 이런 여행 상품 판매 계약을 맺은 여행 업체들이 대부분 중소업체들입니다. 아. 그래서 불매 운동의 어떤 직격탄을 좀 피해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그 불매 운동이 눈치 때문에 불매 운동에 할 수 있는데 온라인에서 그런 눈치를 볼 필요가 없죠. 아. 그래서 아마 그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일본 제품 구매에 어떤 비판하거나 질타하는 시선을 피하기 쉬워서 온라인 네. 쇼핑 쪽으로 네. 몰려간 게 아니냐 이렇게 네. 분석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 아까 제주도 얘기했지만 들어가기가 쑥스러워서 예, 그렇죠. 아마 필요해도 못 들어가실 거예요. 그런데 예. 이제 온라인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일본의 그 지방이에요. 예. 예, 지방 도시에서는 관광객의 30%가 한국인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렇죠. 4명 예. 가운데 1명은 네. 이제 뭐 한국인이라는 얘기인데 예. 그럼 우리가 일본 여행을 안 가기 이 운동을 계속하면은 아베 정권에도 상당한 타격을 주지 않을까요? 네, 일본 그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작년이죠. 한국을 찾은 관광객이 754만 명 정도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행객들이 쓴 돈만 해도 54억 달러.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6조 3,500억입니다. 아유, 참. 이렇게 주시는데 네. 아마 한국인들이 일본 여행을 자제한다면은 네. 일본 중소도시를 많이 여행하는 한국 여행객들이 가지 않는다면 일본 중소도시들이 상당히 타격을 받을 거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또 일본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한국 뭐 뒤에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는데 냄비 근성이 있다. 두고 봐라. 지네들 얼마 먹고서 또 뭐 일본 제품 구입하고 또 일본으로 여행 올 것이다. 이렇게 비아냥대고 있다고 하는데요. 글쎄 이런 일이 처음부터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이왕에 우리가 시작을 했다면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좀 더 좀 철두철미하게 우리의 근성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그 문재인 대통령 잘못했다고 공격해도 좋습니다만은 좋습니다. 저도 뭐 늘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 한일 전쟁 와중에 이 아군의 등 뒤에서 총질만은 제발 좀 멈춰줬으면 좋겠어요. 뭐 하실 말씀 없어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마누라 밉다고 처갓집을 불태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네, 하여튼 우리끼리 감정적으로 대응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